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. 그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.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던 재계에서도 김영란법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산업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. 이 기자, 일단 그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들과 언론인인데요. 왜 기업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? 우선 뭐 하루아침에 이제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앵커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 공무원들처럼 뭐 나라의 녹은 먹지 못하지만 어쨌든 처벌 수위는 같은 걸로. 일단 여담부터 드렸지만 일단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법 통과 다음 날에 오늘부터 벌써 이제 개정설이 막 난무하고 이런 상황이고요. 흥미로운 것은 이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불만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재벌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들은 보통 이 대관 업무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상주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,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뭐 식사나 술자리 같은 걸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어떤 그 해당 기업의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 혹은 뭐 유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막거나 추진하는 데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청탁이 오가고 금품이나 뭐 현물이 지급되는 그리고 또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설이나 추석 등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정치권이나 뭐 정부기관 그리고 뭐 언론 이런 데 이제 선물을 뿌리거나 또 이제 골프 접대 같은 걸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. 이런 것들이 다 대관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. 이 대관 업무를 하는 이 사람들을 뭐 일종의 이제 그들만의 용어를 뭐 음지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대관 업무에서 밀릴 경우에는 뭐 경영 실적에도 실제로 연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이제 총수 일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거나 뭐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등 뭐 논란이 되고 있으면 이 대관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뭐 홍보와 마찬가지로 좀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김영란법이 기업의 로비를 막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근데 또 이렇게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더 부풀어 오를 수 있다. 이른바 뭐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. 일단 그 김영란법 어떤 그 처벌 기준으로 정해진 그 1회 100만 원 그리고 연간 3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이하의 경우라도 이제 업무 유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 처벌 대상이 되는데. 그렇죠. 이 기준에서 벗어나야만 접대비 지출이 가능하다.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요.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그 접대비 지출을 할 때 뭐 쪼개기 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현금 결제, 뭐 상품권이 성행할 거다. 뭐 이런 편법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. 그 1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쪼개서 결제를 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뭐 그 기록에 남는 택배 주소가 남지 않습니까? 택배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뭐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성행할 거다. 그리고 뭐 법인카드 대신에 현금이 오갈 거다.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기업들 대관 업무가 위축이 될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. 그 기업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오늘 모 그룹사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제 본래 법 취지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. 그러니까 뭐 사실 그분도 뭐 위헌 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손질이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통과돼서 좀 놀라웠다. 이런 말씀하셨고요. 일단 기업들은 좀 당황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.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실제 대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국회 법이 통과된 직후에
그 대관 담당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네.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네. 일단 실제 시행되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대관 업무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정책들 진행 상황들을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물론 로비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어떤 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. 경영에도 직접 연관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공무원들 상대가 미리 차단을 할 수 있다. 네. 뭐 혹시나 관여하기 싫다 네, 그렇죠.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거리가 꺼려할 수도 있다. 네.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뭐 이게 사실은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불필요한 그런 접대비를 오히려 줄여가지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이제 지금까지 사실상 접대비 지출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경우도 많다는 것이 뭐 대부분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뭐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접대비 지출도 줄지 않겠냐. 실제로 그 기업들 접대비가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뭐 9조 원 그런 규모로 법인세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법인세 낸 부분만 9조 원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으니까 네.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아직까지 뭐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기업들의 이 우려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해지네요. 이상훈 기자 수고했습니다. 네.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 하루 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. 법 자체에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입니다. 하지만 김영란법이 가진 취지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불법 금품 수수와 청탁을 막겠다는 근본 정신이 훼손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. 뉴스동을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